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올해 연세가 자그만치 100하고도 3살이 더 많으셔서 103살, 103세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십니다. 이분. 네. 다들 아실 겁니다. 너무 유명하신 분이어서. 김영석 교수님이십니다.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감동적인 인터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화제로 삼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진실된 대통령으로 남아야 진실이 이긴다. 이런 제목 다룬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이제 수직하고 한 보름 동안 집거를 했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김영석 교수를 찾아가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김영석 교수가 이제 뭐 정치적인 문제에 너무 개입할 수 없어서 그냥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했는데 하도 간곡하게 한번 뵙자고 해서 김영석 교수를 만났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인연으로 대통령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치의 올바른 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묻길래 얘기해 주는 것이 있다. 나라를 위해 뭘 할지 생각하라. 그다음에 마음 그릇을 비우고 정치하라.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라.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런 3가지 당부를 했었다는 이제 비화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김영석 교수는 원래 평안남도 출생입니다.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네. 김일성이 초등학교 선배랍니다. 그리고 시인 윤동주, 평양 숭실중학교 같은 반 친구였고, 김수환 추기경하고 일본 상지대학교 동문 수학했고, 뭐 이제 이런 분입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1세대 교수였던, 철학 교수였던 김영석 교수. 근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조선일보하고 긴 인터뷰를 하면서 끝까지 진실된 대통령으로 남으면 결국은 진실이 이긴다. 조그마한 일에 좌지우지, 좌충우돌 할 필요 절대 없다. 진실을 믿고 가면 그 진실이 곧 천심이요 민심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다 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내용이 주류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정말 한 군데 있어서 이 특별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인터뷰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김영석 교수 대답. 우리 사회는 사실 그러니까 팩트를 잃어버렸어요. 국가가 통계를 조작하다니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이 정부는 사실 그대로의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각계각층과 대화하며 국정을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투쟁하려고 하지 말고 겸허히 국민에게 다가간다면 진심이 통할 겁니다. 이제 또 묻습니다. 지지율이 왜 떨어질까요? 김영석 교수님의 대답입니다. 앞으로 이념 논쟁을 끝내고 실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대화가 곧 실용주의입니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이 힘쓰고 내치는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념 논쟁은 집을 바닥부터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지으려는 드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땅에서부터 지어야죠. 그게 민생입니다. 민생이 여기 있다면 이념은 여기 있다. 집을 지을 때 여기서부터 지으려고 하지 말고 밑에서부터 지어 올라가라. 이념 전쟁은 하늘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화가 곧 실용주의다. 이제 이런 충고를 김영석 교수가 해 주었는데요. 그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 그 청와대 영빈관 자리 대신에 오늘 마포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들 다 모아가지고 민생회의를 했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자리다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제2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들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 60여 명이 참석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까요? 김영석 교수. 최근 임요한 씨가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고 했던데 동의합니다. 생각은 당연히 다 다르죠. 그런 다른 생각들을 어떻게 합하는가에서 지도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른 것은 괜찮지만 목적이 다른 사람과는 함께 일 못해요. 지금 우리 사회는 그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나라를 흔들려는 극단의 좌파와는 함께 가기 어렵습니다. 김영석 교수도 이 점은 부러지게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극단의 좌파 세력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나란 일을 못하게 그런 사람들은 나란 일을 못하게 국민들도 투표로 심판해 줘야 합니다. 103세 되신 원로 노학자의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또 기자가 물어봅니다. 야당이 먼저 손 내밀어야 합니까? 김영석 교수의 대답. 아니요, 아직은 이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나는 법적 처벌을 피해 살아남겠다는 생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과의 긴장 관계인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때가 해결해 주는 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큽니다. 이재명 만나지 마라. 만나려고 할 필요 없다. 이재명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대신에 저 혼자 살궁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너무 이르다. 내가 103년을 살다 보니까 사람이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일보다 때를 기다려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크다. 이립박. 대한민국 그 누구에게서 들을 수 없었던 말. 존경합니다. 김영석 교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찾아온다면 무슨 말을 해 주시겠습니까? 대답.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된 대통령으로 남아라.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북한의 공산 치하를 직접 겪어봐서 아는데 좌파엔 진실이 없습니다. 언론까지 통제해 진실을 조작해서라도 이기려는 게 좌파입니다. 그러나 진실의 힘이 결국 이깁니다. 대통령이 진실된 태도로 일하면 자연스레 사회 통합이 되고 나중에 제대로 평가받습니다. 내로남불만은 결코 없는 정부가 되어라. 그 말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